자, 오늘은요, 저번 10월 달에 예고해드린 대로요, 블록체인 관련된 여러 가지 보안 이슈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어디 저번에 10월 달에 한 거 좀 들어보셨나요? 예, 들어봤습니다. 네네. 네. 어떠셨어요, 보시니까? 일단은 굉장히 저 나름대로는 만족하게 잘 들었는데요. 네네네. 주변의 반응이 배를 뽀샵 처리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굉장히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네. 배에다 힘 주시는 것 같은데 지금. 네, 굉장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고우성 테크리뷰가 팟캐스트 나가니까요. 네네. 팟캐스트는 전혀 배가 안 보이니까 네, 팟캐스트를 공유해드려야 되겠네요. 네네. 자, 먼저 이제 우리가 블록체인 관련된 여러 가지 보안 이슈가 있겠지만, 네네. 먼저 블록체인이 보안에는 굉장히 얘가 구조적으로 보안에는 굉장히 탄탄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먼저 그 원리랄까요? 그 좀 잠깐 보안 관점에서 설명해 주신다면 블록체인 원리를. 네네. 일단은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블록을 이제 만들어낼 때 앞블록과 뒷블록 사이에 해시라는 이제 그런 보안에 대한 그 암호화 알고리즘을 넣어서 실제 이진 트리를 구성을 하는데요. 어쨌든 앞에 있는 해시 함수 값을 활용을 해서 새로운 이제 블록을 만들 때 그 해시 값을 추가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 위변조라든지 실제 블록에 대한 부분들을 빠르게 검색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도움을 이제 암호화 알고리즘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그런 것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블록에 대한 생성 자체에 대한 보안성이 있고요. 블록이 생성될 때마다 고유한 유니크한 해시값이 거기에 적용되는 겁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블록이 이제 추가가 될 때 그냥 단순하게 이제 해시값만 만들어서 추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거기에 구성되어 있는 이제 사실 이제 뭐 채굴자라고 뭐 할 수가 있는데 그 전체 노드들의 이제 합의에 의해서 거리가 이제 승인이 되면 이제 이 블록이 추가가 되고 과반수 이상이라든지 네, 그렇죠. 과반수 이상이 이제 승인해 주면 이제 추가가 되고 추가된 블록이 이제 적어도 이제 6번의 이제 승인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이게 중복해서 이제 사실은 이게 블록이 이제 추가돼서 이제 이 승인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가장 빠르게 6번째 승인이 이제 일어난 블록이 최종적으로 이제 인정이 되고 다른 블록은 이제 포함이 되는 이제 그러한 이제 알고리즘을 갖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제 암호화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이제 또 네트워크의 참여자들이 이제 이 거래에 대해서 같이 이제 검토해주고 승인해주고 하는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보안적으로 이제 좀 안전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궁금한 게 이게 블록체인은 그러면 이게 모든 거래 내역을 다 얘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투명하게. 네네. 그 거래 내역을 그러면 까볼 수 있는 겁니까? 볼 수 있나요, 그걸 이론적으로? 아니면 현실적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거래에 대해서 부분들은 이제 그 해시로 해서 요약된 이제 그런 그걸 이제 루트 트리라고 그러는데요. 루트 트리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다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이제 검색을 통해서 쉽게 거래 내용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그렇다면 그것이 뭐 거래가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어떤 사적인 거래 내용이 다 있더라도 다 볼 수가 있다는 거네요. 이제 어쨌든 그 합의된 네트워크에서 인정을 해서 이제 이 블록을 만들어졌기 때문에 만들어진 블록에 대해서는 이제 그 합의된 참여자들이 이제 그 해시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거래에 대한 확인들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네네. 자, 요즘 이제 블록체인도 보면 이제 암호화폐도 1세대, 2세대, 3세대 막 나가는데 그렇죠. 보통은 지금까지 제가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말씀하신 51% 그 과반수 이상이 인정해야지만 인정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이게 분산되는 거니까 굉장히 안전하다고 느끼는데 오히려 거꾸로 그 점을 또 악용해서 뭔가 또 해킹에 또 이용하는 거 있다던데 그거 좀 설명해 주시죠. 어떤 실제 사건이 일어나고 있나요? 그런 식으로? 네네,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뭐 버즈라든지 뭐 비트코인 골드라든지 일단 이제 그런 그 코인에서 사실 이론적으로는 네트워크에 분산되어 있는 51%의 노드를 그거를 장악을 해서 뭔가 조작을 한다라는 게 뭐 이론상 불가능하다라고 했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대여한 장비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분산된 채굴자들의 노드들을 악성 코드 같은 것들로 이제 장악을 해서 51%를 이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조금씩 가능성이 이제 얘기가 됐다가 실제 사건들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 버즈라든지 뭐 비트코인 골드라든지 이런 회사에서 이제 발생을 했던 거죠. 그러면 실제로 그런 이제 그 암호화폐라고 합시다. 그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가 실제로 그러면 이 51%를 그 악의를 가진 집단이 50을 장악해가지고 이걸 장난을 쳐가지고 그걸로 금전적 이득까지 취한 겁니까? 네, 그렇죠. 어떤 식으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거죠? 뭐 소위 말해서 이중장부라고 하는데요. 일단 거래를 발생시켰다가 이제 이 거래를 일괄적으로 이제 취소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 거래가 발생이 일어나게 되면은 실제 한쪽 사람은 사기를 당하게 되는 이제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취소시켰는데 취소시킨 거를 안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남한테 그걸 또 거래소 같은 데다가 또 팔아넘기고 그렇죠. 코인을 그렇게 해서 얼마나 뭐 금액적으로 큰 금액이 그렇죠. 그러니까 피해를 받나요? 저건 또 이제 51%의 공격을 하려면 그만큼의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기 때문에 적은 금액을 이제 이게 이득 취하고자 그렇게 하진 않거든요. ROI가 안 나오는구나. 네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제가 금액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몇억 되겠네요. 네네. 그다음 이것은 그러면 이런 공격을 당하는 암호화폐는 아무래도 아직 뭐 비트코인처럼 뭐 이더리움처럼 엄청나게 이미 많이 팔리고 많이 확산된 그런 코인들이 아니라 신생 코인. 그렇죠.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그 아직 거래량이 적은 주식으로 말하면 그런 데를 공격하겠네요. 즉 아무래도 그런 데를 공격을 해야지 사실은 이제 소위 아까 얘기했던 ROI 적은 노력을 들어서 그런 성공적인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제 뭐 좀 저렴한 싼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노드가 아직 많이 있지 않은 이제 그러한 비트코인 암호화폐에서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들으니까 지금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그런 이제 신규 암호화폐들은 지금 말씀하신 이런 51% 공격, 악의적인 이런 공격의 리스크에 항상 노출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른 안전장치를 거기에 넣는다라든지. 예를 들면 어떤? 뭐 예를 들면 합의를 아까 6번 해야 되는 거를 더 많이 횟수로 뭐 100번 이상 이렇게 횟수를 늘린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아예 다른 종류의 알고리즘 형태로 해서 이제 뭐 이 단순히 채굴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코인의 어떤 그 양, 지분량, 뭐 그래서 보통 POW, POS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다른 형태의 이제 코인들을 이제 만들어내기도 하죠. 그다음에 이런 이제 악의적인 51% 공격을 하는 데들이 어딘가에 뭔가 아까 지금 남의 PC를 탈취했다든지 아니면 데이터 센터를 크게 돌렸다든지 뭐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 데들은 추적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요? 누가 그랬는지가? 나중에더라도 사실 해킹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게 이제 끝까지 다 추적이 되는 경우는 사실 또 많지 않죠. 더군다나 지금 이런 타입의 공격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노드에서 이제 거의 뭐 어떻게 보면은 네트워크에 공격을 했다 그러면 거의 디도스에 해당되는 공격이거든요. 그러니까 디도스처럼 여러 노드들을 장악을 해서 공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 근원의 한 사람이나 한 조직을 이제 밝혀내기란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죠.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거래량이 굉장히 미미한 그런 주식들을 어떤 그런 이제 또 공격자들이 그렇죠. 타겟해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유사하네요. 그렇죠. 보통 작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이런 디지털 경제, 디지털 테크놀로지도 그동안 우리가 많이 익숙해져 있던 아날로그 경제에 있어서 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여기도 똑같이 인간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느낌이? 어째? 자, 그렇다면 이제 뭐 요새 이제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신문지상에서 가장 많이 보는 이제 이런 블록체인 관련된 그 뭐 보안 이슈들은 보면 이제 거래소가 털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습니까? 요새 거래소가 털린 지도 꽤 몇 년 된 것 같은데. 맞습니다. 요즘은 좀 많이 낮았나요? 어떤가요? 형편이 좀. 강화됐나요? 어떤가요? 좀 궁금해요. 좀. 계속 노력을 이제 하는 거죠. 사실 이제 뭐 암호화폐든 아니면 이제 블록체인이든 이제 보안 쪽을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실적으로 기본 알고리즘의 바탕은 P2P 거래거든요. 그래서 P2P로 해서 여러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이제 합의와 인정을 합의와 승인을 통해서 이제 거래 내역들을 서로 이제 관리해주고 감시해주고 하는 이제 그런 체계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개인이 이제 P2P로 이제 그러한 거래에 참여하기 힘들다 보니까는 이제 중개하는
곳이 이제 생겨난 거죠. 그렇죠. 말 그대로 중개하는 곳이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가 되는 거고, 마치 이 암호화폐 거래소는 은행처럼 이제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개인하고 암호화폐 거래소가 서로 계좌를 갖고 이제 거래를 하고, 실제 전체의 이제 그 코인에 대한 거래는 이제 거래소가 이제 중개해주는 이제 그런 타입을 갖다 보니까는 마치 은행과 같은데 네. 보안 수준은 아직까지는 은행처럼 프로세스든 보안이든 전체적으로 이제 은행의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다 보니까는 굉장히 많은 이제 그러면서도 또 돈은 이제 금전은 많이 갖고 있고 네, 그렇죠. 당연히 타겟이 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또 거죠. 이제 이런 암호화폐 거래소 네네. 그러니까 뭐 설령 보안 솔루션이나 보안 장비를 많이 했다고 한들 네네. 거기는 구성원들이 그 일반 대기업이나 네네. 그런 데처럼 네네. 보안 체계가 네, 그렇죠. 잘 안 돼 있잖아요. 그런 프로세스가 그렇죠. 그게 또 문제인 것 같아요. 네, 프로세스든 기술이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금융에서 요구하는 정도 수준까지는 그렇죠. 아직 도달하지 못했던 거에 비례해서 갖고 있는 이제 금전적인 자산이 많은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허술한 이제 그런 금고라고 그러면 이제 사실 도둑들이 이제 그 타겟을 하는 것처럼. 네네. 네. 그래서 지금 올해 어떤 것들이 지금 어떤 사건들이 벌어졌나요? 지금요 암호화폐 거래소 쪽에서. 올해는 뭐 코인레일이나 이제 빗썸 쪽에서 이제 그 해킹 사고가 이제 발생을 해서 굉장히 많은 또 피해액이 이제 발생했었죠. 네. 코인레일은 한 400억 정도 굉장히 큰 돈이네요. 네, 맞습니다. 올해 6월달에. 네. 아니 근데 코인레일이 6월 10일 날 털렸는데 400억이. 네. 10일째 6월 20일 날 10일 만에 또 빗썸 굉장히 유명한 데지 않습니까? 얘도 350억 털렸네요. 네네, 그렇죠. 야, 이거는 왜 털렸는지는 이유는 밝혀진 겁니까 지금요? 지금 아마 조사는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3개월이 넘었는데 4개월이. 뭐 사건 하나가 이렇게 그렇게 딱 클리어하게 밝혀지긴 게 시간이 좀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그러면 이제 이런 사실 개인들은 그럼 이제 이런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하는 개인들은 어떤 식으로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뭐 가장 좋은 거는 이제 P2P 거래이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거래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 근데 또 그것도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또 개인이 또 굉장히 잘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전체 코인은 이제 그 콜드 월렛이라고 해서 이제 좀 하드웨어적으로 분리된 곳에 이제 저장을 해놓고 그다음 이제 일정 소량만 이제 핫 월렛에서 이제 거래를 하는 이제 그런 개인적인 주의. 그다음에 이제 또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특징적으로 이제 패스워드라든지 이런 인증에 대한 부분이 관리를 잘 못하면 또 거기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개인적인 주의가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인 스스로가 이제 보안을 챙기고 준수하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필요하고 그 다음 이제 가급적이면 이제 보안 수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올라가 있는 이제 그러한 거래소를 이제 이용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방안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또 개인들이 봤을 때 그렇지 말씀하신 보안 수준이 상당히 높다고 인정되는 그런 거래소를 어떻게 찾는 겁니까? 어디 뭐 인기가요 탑10처럼 나와 있나요? 어떻게 해야 알죠? 이제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어떠한 보안 수준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조금 공시해주는 이제 그런 제도가 있기는 한데 사실 아직 거래소는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보안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이제 주기적으로 공시를 하고 이제 하는 이제 그런 업체 적어도 아니면 이제 키사 같은 공신력 기관이라든지 거기서 이제 인증을 받은 뭐 사실 인증이 모든 거를 대변해 주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적어도 그 인증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가급적이면 이제 아무 정보가 없는 데보다는 이제 그런 데를 이제 차츰 이제 고객이 옮겨가다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사실은 분위기가 보안을 높이면은 고객이 많이 온다라는 그런 인식이 전환이 일어나겠죠. 지금 아직까지 이제 그런 게 없나 보죠. 네네,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이런 뭐 IOC 같은 거 규제만 막 할 것이 아니라 일단 정부에서 빨리 좀 이렇게 이런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뭐 규제로서가 아니라 지금 보안에 관련된 것을 강화시키는 그런 맥락에서 그런 것들을 좀 빨리 좀 지정을 해가지고 평가를 해주고 그걸 빨리빨리 공유해주고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대기업 같은 경우 이제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보안에 대한 이제 수준에 대해서 이제 공시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마치 그 결산할 때 이제 기업을 이제 이렇게 자산 내용을 공개하는 것처럼 똑같이 보안에 대한 수준도 이렇게 같이 공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그런 것들이 좀 더 많이 확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이제 개인 말고요. 거래소 입장에서 네. 거래소에서는 지금 어떤 식으로 그 보안 체계를 네네. 만드는 것을 권장하신다면 어떻게 권장하시겠습니까? 사실 좀 다양한 방면이 단점이 있지만 네, 그죠? 논란이 네. 좀 있는데요. 이제 거래소가 이제 아무래도 좀 이머전스하고 굉장히 또 하이 테크놀로지처럼 인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많은 앞선 기술들이 적용이 많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클라우드를 많이 활용을 한다라든지, 뭐 아니면은 이제 좀 더 유연하게 이제 인프라를 가져간다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사실 기존의 이제 금융 보안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또 굉장히 많은 어려운 점이 있단 말이죠. 물론 이제 규제 때문에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변화가 필요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새로운 테크놀로지에 맞게 거기에 맞는 또 보안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해서 네. 사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저 같은 사람이나 이제 보안 쪽에 하는 사람들도 많이 연구를 이제 좀 내야 되는데 같이 협업을 해서 사실 이제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는 또 거기에 맞는 새로운 보안 테크놀로지나 보안 플랫폼이 이제 적용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네, 부분들이. 네. 제가 저번 달에 보니까 뉴스 보니까 가장 안전한 보안이 가장 안전한 암호화폐 거래소라고 표방한 네네. 올스타넷인가? 예. 거기가 갑자기 공지를 10월 17일 날 네네. 우리가 보안 점검 때문에 서버를 다 네네. 셔ut다운 시키겠다. 네네. 반나절 동안 네네. 공지를 올렸거든요. 네네. 네. 그러면서 이런 커뮤니티 같은데 거기 임직원들의 네네. 개인정보가 다 유출되고 그런 것들은 결국 개인정보 유출돼서 결국 그런 걸 한 걸까요? 왜 그렇게 그럴까요? 구체적인 상황은 사실 이제 좀 더 공개가 돼 봐야 알겠지만은 사실 좋은 시그널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 연관관계가 이렇게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갑자기 동시에 네네. 두 가지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이니까요.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그 암호화폐 거래소가 네네. 결국은 어딘가에 뭔가 뚫리니까 이제 돈이 탈취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 뚫리는 그 홀이 네네. 루트로서 이용될 수 있는 것이 네네. 일단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거래소의 직원들, 네, 그렇죠. 직원들이 네네. 뭔가 악의적으로 그 사람께 해킹이 돼가지고 네네. 되는 것들, 네네. 아니면 거래소 내부자가 네네. 악의적인 행동을 해가지고 네네. 하는 경우, 그죠? 네네, 그렇죠. 아니면 네. 고객이 잘 부주의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자기께 뚫리는 경우. 네네. 한 세 가지로 볼 수 있을까요? 루트를? 또 있을까요? 다른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 루틴으로 네. 이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외에 이제 네 번째로 네? 이제 프로그램 자체 로직의 결함이 네네.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일단은 이제 그거는 이제 논외를 한다 하더라도 네네. 실제 사람을 관점으로 이게 보게 되면 이제 직원과 그다음에 이용하는 이제 사람 이제 이렇게 그 루틴에 대해서 이제 똑같이 취약한 부분이 궁금한 건요. 네. 직원들은 네네. 내부 직원은 아무래도 관리자라든지 네네. 이런 사람들은 전체 시스템에 대한 네네. 제어권이라든지 이런 게 더 많기 때문에 네네. 그 사람들이 뚫리면 굉장히 위험하겠지만 네, 맞습니다. 네. 개인 네네. 사용자가 자기 암호 패스워드가 네. 유출이 됐다고 네. 했는데 네네. 그렇게 됐을 때도 이 거래소 시스템이 위험해지는 겁니까? 시스템 자체가 위험해지지는 않겠죠. 그 사람 것만 날려가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죠. 피해가?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 한 사람이 이제 피해를 입는 것이 이제 그 사람의 이제 불행이겠지만은 이제 그런 유사한 공격이 만약에 리플리케이션 된다고 그러면 점점 피해는 확산이 예를 되겠죠. 피싱 사이트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네, 한다든지. 맞습니다. 네네. 지금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네네. 이 해킹 사고는 네네. 랜섬웨어처럼 네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더 증가하리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어떻게 예측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해커는 정확하게 ROI 관점에서 또 움직여요. 그래서 돈이 있는 곳으로 이제 움직이고 돈이 있는데 좀 더 용이한 쉬운 곳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앞으로 랜섬웨어에 준해서 역시 이제 암호화폐를 타겟으로 하는 이제 공격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우리 이제 블록체인 네네. 얘기할 때 아까 이제 51% 해킹도 얘기하셨고, 네네. 네. 그 블록체인은 지금 그러면 블록체인이 구조적으로 네네. 블록체인은 아주 절대로 뚫릴 수 없는 아주 안전한 네. 이렇게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까? 그러면요?
아니면 현존하는 이런 보안 어떤 그 체계 중에서는 네네. 블록체인이 그래도 가장 뚫기가 힘들다라고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블록체인은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얘는 완전히 보안에 대해서는 성역과 같은 곳이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다른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네. 일단 몇 가지를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자, 얘가 기반으로 하는 이제 것 중에 수학적인 논리, 그러니까 해시 암호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보통 SHA-256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SHA-256이 안전한 거냐? 뭐 지금 현재로서는 많이 씁니다. SHA-256, 뭐 좀 더 강화가 필요한 것은 SHA-512,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사용을 하는데, 사실 항상 이 암호 하는 데 있어서는 이 어느 정도 시간만큼 이거를 버틸 수 있느냐가 사실 관건이에요. 뭐 양자 컴퓨터도 나오고 막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위협들이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영구적으로 안전하다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로직을 또 구현하는 사람, 그러니까 아까 했던 프로그램의 로직 이런 부분들도 사실 사람이 더 문제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항상 역사적으로 봤을 때. 맞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사람이 인벌브된 그런 구조적인 문제는 뭐 51% 하든 아니면 아까 말한 뭐 다른 방식, 이사회 방식으로 하든 어쨌든 간에 다 뭔가 홀이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죠? 그 완전 무결할 수는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무결성을 보장할 수는 없는 거죠. 네네. 그렇네요. 그래서 사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실제 이 코인 프로그램 만들 때에도 소위 말해서 이제 보안 쪽에서 얘기하는 개발 보안을 굉장히 철저하게 지킨다라든지 아니면 거래소가 설립이 되면 거래소의 보안 수준을 프로세스든 보안 기술이든 이제 어느 적정 수준 요구되는 수준만큼 끌어올려야 된다든지 이제 그런 관리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죠. 자, 근데 왜 그러면 이 요즘 그러면 이렇게 블록체인이란 것도 그 사람이란 요소가 어떤 그 무결성에 어떤 홀을 내포하고 있는 건데도 왜 요즘 이렇게 다들 이렇게 블록체인 기반에 뭐를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건 왜 그런 겁니까? 약간 투기? 투자와 투기 한 글자 차이인데 어쨌든 그런 것도 일부 있는 것 같아요. 일부 있는 것 같고 사실 저는 암호화 화폐도 물론 중요하죠. 그것도 이제 차세대 이제 어떤 우리 이 금융의 시스템을 이제 만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암호화폐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에 이제 좀 더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혹자는 뭐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을 나눌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블록체인만 가지고 여러 가지 응용 분야들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실 블록체인이 내포하는 가장 큰 사상 중에 하나는 이 장부라고 하는 거. 옛날에는 중앙 집중적인 장부에서 이제는 분산된 장부를 가지고 서로 간에 P2P나 합의된 이런 로직을 가지고 뭔가 신뢰할 수 있는 거래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 다른 산업 분야에서 좀 활용을 많이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네. 아까 여쭤보지 못했는데 그 이제 블록의 분산 원장이지 않습니까? 그 원장을 아까 볼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 내용들을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유통이라든지 그런 거 할 때 카드라든지 내 카드가 쓴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 남들 다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럼 뭐 그럴 그렇죠. 때 그러면 블록체인에 어째 넣을 때 그걸 뭐 암호화 시킨다든지 그걸 실링한다든지 뭐 그런 방법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뭐 그거는 이제 블록체인을 이제 그 구현할 때 그런 요구 사항에 따라서 그거는 이제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다음 그거는 현재 어쨌든 간에 그 일반 아까 같이 256이면 256. 그 512 그걸로 실링하는 그 암호화를 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아니에요? 해시는 이제 해시 다른 거고 맞아요. 그거는 이제 값이고 어떻게 무결성인지를 확인하는 거고요. 그 안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암호화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별도로 그 안에 이제 기술을 구현을 해야 되는 거죠. 네네. 그렇게 하는 데도 있겠네요. 네, 뭐 특정 목적에 따라서는 왜냐하면 이게 아무래도 의료 정보라든지 아니면 개인의 어떤 그런 이제 사적인 것이 많이 내포된 정보가 있는 장부들은 그렇죠. 그냥 놓을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러면 뭔가 그 블록체인 거기서 뭔가 그런 것들을 기관에서 그 암호화 시켜가지고 그렇죠. 하겠군요. 그다음에 여기 좀 보면 서브린이라는 이 단체는 일단 무슨 단체입니까? 정체가 뭡니까? 서브린이라는 데. 이제 그 블록체인이 사실 그 암호화폐 이퀄 블록체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은 굉장히 여러 분야에 있어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유통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이제 또 다른 뭐 IoT 환경에서의 이제 거래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죠. 이제 뭐 활용한다라든지 뭐 다양하게 활용을 하는데요. 보안 관점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활용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가지는 뭐 로그 시스템. 그래서 이제 로그 시스템? 네네.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로그를 이제 블록체인에 쓰게 되면 네. 해커가 조작하기 힘들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로그를 블록체인에 이제 담고자 하는 시도 이런 네. 것들이 이제 좀 있고요. 이제 소블리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아이덴티티 정보, 그러니까 이제 뭐 아이디 패스워드 네. 뭐 이런 것들을 네. 이제 블록체인에 넣어서 이제 인증에 활용하려고 하는 이제 오픈 단체예요. 그래서 퍼블릭하게 굉장히 큰 소블리 네트워크라는 블록체인 인프라를 이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두 가지 존이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네. 프라이빗 존이 존재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퍼블릭 존이 존재해요. 그래서 프라이빗 존은 이제 개인의 정보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서 특정 몇몇 그런 에이전트들만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퍼블릭 존은 이제 인증에 대한 정보들을 담고 있어서 간편하게 이제 이 사용자들이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인증했을 때 그 사용자 인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퍼블릭한 존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하나의 블록체인 뭐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퍼블릭 존은 네네. 나중에 이 개인 사용자가 네네. 그 소블린에 가입한 개인 네네. 사용자가 뭔가 거래를 한다든지 네네, 한다고 그렇죠. 그럴 때 상대방이 네네. 이 사람이 아닌가 맞습니다. 네. 확인할 때 퍼블릭 네네. 존으로 와서 네.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 프라이빗 존이라는 것은 네네. 뭐 관리자들처럼 네네. 이 소블린이 단체니까 네네. 여기에 이제 어떤 핵심적인 네네. 몇몇 기관이 될지 네네. 뭐 사람이 될지 모르겠지만 네. 이 사람들만이 어떤 그 개인 정보를 네네. 그렇죠. 관장하는 네네. 그죠? 네, 그런 거기에 이제 접근할 수 있는 이제 타입들을 보면 이제 뭐 은행이라든지 네. 뭐 아니면 이제 실제 결제 지분을 카드사라든지 아. 이제 이런 이제 에이전트들만이 이제 프라이빗 존에 허용된 범위 내에서 접근을 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금융 결제가 일어날 때 확인하는 네. 이제 그런 프로세스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우리가 금융 결제할 때 몇 단계씩 막 거쳐가잖아요. 시간도 네. 오래 걸리잖아요. 네네, 그게 그렇죠. 아니라 여기는 이제 그 안에서 그냥 네. 끝나버리는 거네요. 네네, 그렇죠. 이제 빠르게 그냥. 네네. 여기는 그러면 소블린이라는 이 단체는 네네. 뭐 보니까 이게 non-profit 네, 맞습니다. 비영리 단체인데 네네. 여기는 그러면 이 파운데이션 여기는 그러면 다양한 그 금융기관들이 여기 참여하고 있는 겁니까? 네, 금융기관도 참여하고 있고 뭐 IT 테크놀로지 기업들도 참여하고 있고 굉장히 많이 이제 소위 말해서 IoT 내지는 아이덴티티 관련된 기술에 관심 있는 곳이라면은 다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네네. 글로벌하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은데. 네네, 맞습니다. 이런 유사한 또 단체들이 또 많이 있나요? 아니면 여기가 유니크하게 좀 가장 그런 건가요? 일단은 이런 단체 중에서는 가장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가장 앞선 단체고요. 유사한 단체들도 또 있습니다. 네. 여기는 그러면 코인 같은 건 만들지 않습니까? 코인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이것만 하는 네네, 겁니까? 그것만 하는 거죠. 코인은 안 만들고. 네, 코인은 만들지는 않고요. 네. 그럼 결국 이 서블리안 이런 단체가 파운데이션이 활성화되면 네네. 글로벌한 어떤 금융 거래라든지 네네. 그런 것들이 거기서 개인 인증이 그 전세 글로벌 주민등록증처럼 그죠? 네, 그렇죠. 네. 글로벌 사설 인증처럼 네네. 이게 그거를 대체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시큐하다면 네네. 뭐 전 세계 사람들 굉장히 편하게 뭔가 자기 본인 인증을 해가지고 다양한 서비스라든지 그런 걸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네, 맞습니다. 이것이 만약 활성화되면 지금 어떤 집단이나 어떤 기관이 많은 피해를 본다 그럴까? 지금 얻고 있는 지금 향유하고 있는 기득권을 놓치게 될까요? 이런 서브린이라는 이 블록체인 기반의 이 본인 인증하는 이 단체가 굉장히 커지고 활성화되면 지금 현존하고 있는 어떤 집단이나 어떤 기득권이 이걸로 대체가 된다고 보십니까? 예상하시기에. 글쎄요, 뭐 그런 기득권이 있다면 기득권도 빨리 만약에 이게 대세가 된다면 변화하겠죠. 변화할 텐데 어쨌든 기존에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뭐 인증 체계를 지금 제공하고 있는 이제 여러 그런 회사들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 이제 이런 대체제가 나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사용자의 선택권에 따라서 이제 시장을 이제 잃어서 이제 경제적인 이득이 이제 점점 줄어드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사설 인증이라든지 뭐 그죠? 네, 그렇죠. 사실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이
기술을 쓴다고 그래서 사실 공인인증이나 뭐 사실인증이나 뭐 이런 부분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 내부적으로 그렇죠. 다 이제 그런 기술을 똑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근데 단지 우리가 표면화된 이제 그러한 이제 인증 시스템들이 이런 새로운 인증으로 이제 대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여기에도 보면 이제 IBM 포함해서 네네. 많은 이제 IT 회사들이 여기 조인하고 있는 것 같은데 멤버예요. 네네. 네. 그러면 그런 테크놀로지 회사들은 네네. 여기서 어떤 베니핏을 얻으려고 여기에 이제 조인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가장 화두가 되는 부분들이 이제 IoT 세상에서 어떻게 개인을 인증을 해서 디바이스 포함해서 네네 IoT들에 대한 결제가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뭐 조그만 뭐 예를 들면 드론이 예를 들면은 뭐 커피 배달을 했을 때 커피를 중간에서 누군가가 나 커피 필요해라고 신호를 줬을 때 그 자리에서 결제가 사실 일어나야 되거든요. 네네. 이제 일어나는데 뭐 단순히 카드로 이렇게 드론한테 이렇게 긁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이제 그런 이제 개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뭔가 이제 자동으로 이제 결제가 일어난다는 이제 하는 부분들이 해결이 필요하거든요. 네네네.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이제 이런 탄탄한 이제 개인의 이제 아이덴티티 체계가 구축이 되면 그게 결부되는 건 결국에는 결제입니다. 네네. 그래서 IoT에서 아이덴티티가 확인이 되면 그걸 바로 결제 시스템에 연결을 해서 어떠한 IoT 서비스든 간에 이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 서브린에서 지금 커버하는 그 아이덴티티는 사람뿐만 아니라 디바이스에 아이덴티티도 포함되는 겁니까? 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또 이게 블록체인 관련돼 가지고 뭐 언급하고 싶은 거 있으십니까? 어떤 아니요. 블록체인 하면 저 개인적으로 참 애고니가 많아요. 제가 블록체인을 처음 강연을 했던 데가 2016년인가 2015년인가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초창기에 근데 제 와이프가 요즘 굉장히 바가지를 많이 긁습니다. 네. 그때 왜 안 샀냐고? 네, 비트코인을? 그때 한 100만 원 정도만 사놨어도. 그래서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서 여전히 안 사고 있습니다. 네. 일관성을 지키시네요. 네. 블록체인 관련돼 가지고 뭐 그래도 여러 가지 지금 이슈들을 짧고 짧게 알아봤고요. 혹시 뭐 12월 때는 좀 어떤 쪽 혹시 관심 어떤 쪽 좀 일단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큰 주제로 이렇게 쭉 가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12월에는 뭐 클라우드 보안, 좋다. 네,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자, 그럼 여러분 12월 때 우리 클라우드 보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네. 오늘 대표님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